여러분 안녕하세요.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박하늘입니다. 얼마 전 48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기본이 시행됐습니다. 개편되고 나서 47회, 48회 두 번째 시험이었지요. 난이도를 아마 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정 중이라서 많은 좀 혼란이 야기되는 그러한 시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바뀌는 이 과도기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기본편,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기본편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맹점과 잘못된 접근 방식 중에 하나가 쉽겠지 뭐 이렇게 접근하시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이 심화와 똑같이 전범위 내용을 다루고 있고 왕들의 업적부터 대부분의 이 기본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게 나오고 있죠. 크게 심화와 기본의 차이는 사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기본적인 문제 구성과 범위는 똑같습니다. 전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정치사 위주로 출제를 하지만 바로 보기에서 보기 구성이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시대의 내용을 넣어서 좀 혼란을 야기하는 게 심화 스타일이라면 기본은 내용은 똑같으나 보기에서 조금 쉽게 출제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얘긴즉슨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나름 우리 기본도 80점 컷 아닙니까? 80점 컷라인. 80점 이상 돼야 4급을 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임용고시를 비롯해서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군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4급 목표로 하시는 경우 80점 이상을 맞추셔야 돼요. 그 얘기는 기본 개념을 심화처럼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야 기본 문제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해설해드릴 48회 1번부터 50번까지의 문제. 자, 아마도 49회와 50회를 대비하시는 분들께서 보고 계실 거예요. 48회 시험 합격했으니까 한번 피드백으로 복습해야지 하시는 분 거의 안 계십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본인들의 꿈과 목표를 향해 다른 공부를 또 하러 가셨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험을 대비하실 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공부하셔야 되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분석을 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만만하게 생각해선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무리 기본이라 하더라도 그냥 광개토대학만 알면 맞출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심화처럼 전범위 기본, 심화 기본 둘 다 개념을 확실하게 숙지하신 뒤에 보기가 좀 쉬운 거라서 확실하게 체크하시면서 어떤 위주로 문제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잡으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번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저희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시험 보기 전날에 전국에서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라이브 특강을 항상 진행하고 있어요. 심화편을 토대로 하지만 기본 개념 똑같죠? 기본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음 회차 전날에 들어오셔서 함께 라이브 특강 함께 채팅으로 참여하시면서 질의응답하면서 함께 총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보시면 아시겠죠? 후기 보시면 아시겠죠? 엄청난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48회 기본 문제 풀이를 통해 다음 회차를 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1번 문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1번 문제는 선사시대 문제죠. 선사시대. 거의 뭐 1번 문제는 선사시대 유물을 통해서 시대를 찾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항상 한국사는 키워드 싸움입니다. 키워드 싸움. 키워드를 꼭 잡으셔야 돼요. 시대별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이 48회 기본 시험지를 뽑으신 다음 저하고 1번부터 같이 풀어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정지 버튼 누르시거나 영상 끄시고 먼저 실력거 50번까지 풀어보신 다음에 저와 함께 해설 강의를 통해서 오답 정리 위주로 가셔야 돼요. 문제풀이는 여러분 점검에 불과합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공부한다라는 생각은 조금 힘들어요. 개념은 따로 공부하셔야 되고 문제풀이는 여러분 점검입니다. 점검. 자신의 실력 점검을 한 뒤에 그 다음 핵심이 이거죠. 오답 정리를 통해서 본인의 약점을 확실히 공략하고 피와 살을 덧붙이면서 고난도 문제를 향해
고득점을 향해 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출풀이 해설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선사시대 하다가 갑자기 이 해설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자, 아무튼 1번 문제 선사시대 한번 가볼게요. 고인돌, 민문이 토기를 소재로 우표를 제작하였습니다. 자, 이거 심화편에서도 이렇게 문제 출제하거든요. 자, 고인돌과 민문이 토기 공부 많이 하셨죠? 청동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자, 민문이 토기가 청동기라면 신석기에는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죠. 민문이 토기. 그 다음 고인돌을 통해서 키워드인데 계급이 발생한 시대 청동기인 거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겠어요. 자, 우경은 보기로 들어갈게요.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개념으로 철기시대입니다. 철기.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간다. 철기시대가 되겠고요. 자, 청동기 세 글자네요. 비파형 세 글자 아닙니까? 그럼 철기는 뭘까요? 철기 두 글자, 세형 두 글자. 같은 동검인데 이게 바로 키워드죠. 제 키워드. 비파형 세 글자, 청동기 세 글자. 정답 2번 되겠고 세형 동검이 만약 나오면 철기시대라는 거 정리하십시오. 3번은 누가 봐도 철이잖아요. 철기시대가 되겠네요. 동굴과 막집에서 거주하면서 이동생활을 했던 사냥과 채집을 하는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 되겠어요. 1번의 정답은 2번 청동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회차는 아무래도 신석기가 나올 확률이 좀 더 높겠네요. 49회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신석기 조금 더 유물 파악하시면서 들어오셔야 되겠어요. 자, 2번 가볼게요.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상 이번 문제는 고조선 또는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출제를 하는데 환웅, 웅녀, 단군왕검을 통해서 이 나라가 고조선임을 파악할 수 있겠죠. 고조선은 단군조선으로 시작을 해서 위만조선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한 내용을 찾는 문제 1점짜리입니다. 고조선에는 8조법이 있었잖아요. 1번이 정답이죠. 사람 죽인 자 즉시 죽인다. 8조법이 존재합니다. 자, 영고는 부여의 제천 행사가 되겠고요. 자, 신지읍차, 요 시읒 들어가는 시읒, 사만의 지배자가 되겠어요. 책화가 있었다. 동해에서 있는 다른 부족을 침범할 경우 소나 말로 변상하는 책화의 풍습은 동해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문제는 고조선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보기 구성이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냈어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죠. 기본에서. 여러 나라의 성장.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의 특징 확실히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섞어서 출제를 했죠. 고조선 8조법은 잘 출제를 하는 거고요. 이 책화도 좀 난이도 2점으로 나오면 동해의 풍습으로 잘 내는 문제가 되겠어요. 이번은 고조선 문제였습니다. 3번 가볼까요? 역시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가 되겠어요. 자, 부여, 가부터 한번 보면은, 가가 이제 부여. 이게 빛이 번질 수가 있으니까 노란색으로 써볼까요? 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만변환진한 사만이 되겠고요. 자, 이 나라의 풍습을 찾으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여자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는 여자를 데려와 기른 후 성이 되면 신부 집에 대가를 주고 며느리로 삼는 풍속이 있었다. 민며느리제 특징이죠. 자, 옥저에는 민며느리제 풍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 가족 공동묘의 풍습도 함께 갖고 있었죠. 제 개념 강의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키워드 드리면서 쉽게 암기하는 법 다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옥저의 특징, 정답 3번이 되겠어요. 반면에 고구려는 약탈, 전쟁을 해야 되니까 남자가 중요해서 대릴사위제, 남자를 데리고 와서 사는 대릴사위제, 한자로 사위석자의 지복자, 서옥제라고도 하죠. 민며느리제와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옥저 문제. 민며느리제 3번이었어요. 3번 써볼게요. 3번은 옥저.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출제했고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옥저의 민며느리제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 분석은 옆에 지금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순서대로 선사시대, 고조선, 여러 나라의 성장. 2번, 3번은 지금 보기까지 해서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두 문제가 나왔다고도 할 수 있겠죠. 다음 4번.
자, 여러분 문화재 문제는 시험 보기 직전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직전에. 지금 한 달 전, 두 달 전이시라면은 그냥 탑, 유물, 벽돌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시험 보기 전에 순간 암기하고 시험장에서 적용하시는 개념입니다. 자, 가국가의 개념이고요. 정림사지 5층 석탑, 도교와 불교가 융합된 유물, 금동대학로, 산수무늬 벽돌, 이거 도교죠, 도교. 백제 유물이 되겠어요, 백제. 백제 문화재가 나왔네요. 4번은 백제 문화재.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이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민생 안정책으로 시행을 했죠. 바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라도 이 개념은 심화처럼 꼼꼼하게 전범위 공부를 하셔야 돼요. 1번 고구려가 되겠고요. 자, 상수리제도, 시옷, 신라,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인질제도, 이게 상수리제도입니다. 지방에 22담로 설치하였다. 자, 백제, 무령왕. 무령왕 키워드 여기 있잖아요. 22담로. 이렇게 두 번 쓴다 해서 22담로.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왕의 핏줄을 22개 지역에 보내서 감시를 시키는 22담로는 백제 무령왕이 되겠어요. 3번이 정답이고요. 신라 하면 뼈다귀에 품격이 있었죠. 골품제, 신라의 풍습이 되겠습니다. 신라 골품제. 4번 문제는 백제, 문화재를 통해서 파악해야 되고요. 무령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죠. 지난 48회차에서 무령왕 나왔으니까 다음 회차는 근초고왕의 업적이라던가 각각 왕들의 전성기 왕들 정리하셔야 되겠죠. 다음 회차는 무령왕 안 나오겠죠. 다음 5번 가볼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라. 한강유역을 차지하면 항상 전성기인 거 알고 계시죠? 신라 한강유역 차지. 직접 왕이 순행을 가서 만든 비석을 순수비라고 합니다. 신라의 전성기 6세기 신라 진흥왕의 업적이에요. 자, 신라 진흥왕의 업적. 한강유역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나제 동맹, 신라와 백제 동맹을 깨고 성왕을 배신하고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죽였죠. 그리고 백제를 배신한 뒤에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즉 성왕즉위, 이때 성왕 배신 이렇게 들어가고요. 대야성 전투는 백제의 복수, 김춘추의 딸과 사위를 살해한 대야성 전투가 나와 있어요. 이 대야성 전투를 계기로 이 시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다에는 나당동맹, 김춘추의 나당동맹 648년 나당동맹 결성으로 들어갑니다. 진흥왕, 성왕을 배신하고 한강유역을 차지하더라.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빔이 사라졌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5번은 신라 진흥왕의 업적에 대해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다음 6번 가볼까요? 이건 워낙 유명하죠. 이 전투에서 우문술, 우중문이 이끄는 수의 30만 대군을 격퇴하였소. 자, 이거 키워드 제가 이렇게 드리잖아요. 자, 수나라 하면은 살수대첩. 이거 너무 쉬워요. 누굽니까? 살수대첩 하면 을지문덕 장군이죠. 그 다음 수나라 멸망하고 당나라하고는 안시성 전투인데 이게 좀 어려우시면 단어 묶어서 정리하십시오. 어떻게? 요렇게 당시성 전투로 그냥 한 단어로 외워버리세요. 무슨 전투? 당시성 전투. 당시성 전투.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당시성. 시험을 맞춰야 되니까. 살수대첩 너무 쉬웠어요. 2번 정답이고요. 귀주대첩. 기억. 거란의 침략. 거란의 3차 침략이 되겠고요. 귀주대첩 하면 강감찬 장군이죠.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 보장왕 시기에, 영화도 있잖아요, 이거. 보장왕 시기에 안시성 성주와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당나라를 격퇴한 전투. 처인성 전투는 고려 몽골과의 항쟁이죠. 몽골과의 항쟁이 되겠고요. 김윤후라는 장군이 등장합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이 귀주대첩,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는 정말 기본에서 다루는 부분이지만 이런 처인성 전투, 이거 개념을 심학처럼 공부하셔야 되는 걸 이 처인성 전투 때문이라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6번은 뭐였어요? 살수대첩 문제였습니다. 6번은 살수대첩 문제. 7번 가봅니다. 6번은 살수대첩 문제.
5개씩 좀 끊어서 제가 오른쪽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필기 하시면서 오답 정리 꼼꼼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6번에 있었죠? 우리 앞에? 살수대첩 문제가 나왔고요. 다음 7번. 신라의 대외교육에 대해 말해볼까요? 신라의 대외교역. 자, 옳게 말하는 거. 장보고가 청해진 만들었다. 바로 정답 1번 되겠고요. 2번. 무역소는 조선시대. 여진에 대한 회유책으로 무역소를 설치해 줍니다. 계시와 후시. 조선 후기에 공무역인 계시와 사무역인 후시가 시행이 됐죠. 3번은 조선 후기. 4번. 낙랑과 외 철을 수출한 것은 사만중의 변환. 그리고 후에 가야. 삼국시대 가야라고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신라하면 청해진, 울산항, 당항성 이런 국제무역항들이 존재했죠. 7번에 1번 청해진 문제. 이게 좀 쉬운 문제였죠. 이거는 청해진은.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인물 문제가 나와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무성서원 이런 거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신라 육두품 출신, 당의 빈공과 합격, 진성여왕 시기에 활동한 육두품. 인물 문제, 최치원이 나와 있네요. 비운의 육두품, 최치원. 진성여왕에게 개혁안을 올렸지만 실패한 인물, 1번이 되겠고요. 아, 보기는 또 신라로 잘 섞어놨어요. 강수는 통일신라 시대 외교문서에 능한 육두품, 외교문서. 설총은 원효의 아들로서 이두를 정리한 인물. 최승룡 고려시대 시무 28조를 올렸죠. 이 시무 10여 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고려 성종 시기의 인물이에요. 고려 성종 시기의 최승로의 시무 28조. 1번, 2번, 4번은 신라. 그중에 비운의 육두품 최치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9번 가볼게요. 문화유산이고요. 발해입니다. 발해. 이불병좌상과 발해 석등이 나와 있어요. 문화 파트는 언제 공부한다? 시험 보기 직전에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칠지도, 백제, 4세기경, 일본에 보낸 칼, 금강총, 금간, 신라, 금관, 호우총, 청동그릇, 일명 호우명그릇.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유물이죠. 광개토대왕이 뇌물마립간의 요청으로 신라에 가서 왜구와 금강가야를 공격해준 근거가 되겠습니다. 연꽃무늬 수막새, 이게 발해 유물이죠. 연꽃무늬 수막새. 발해 문화재에서 9번 문제가 나왔어요. 10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밑줄 그은 나에 해당하는 인물. 오래전 신라는 당과 함께 백제를 멸망시켰다. 나는 완산주, 지금의 전주입니다. 완산주에 도읍하여 의자왕의 억울함을 풀겠다. 후백제를 건국한 완산주에 도읍을 한 900년 견훤이 되겠습니다. 자, 궁예는 고구려 송악을 수도로 901년 후고구려를 세운 인물. 만적은 고려시대 무신정권 초기 혼란기 때 신분해방운동을 한 만적의 신분해방운동 인물이 되겠고요. 양길은 이 초적인데 이 뭐 일종의 신라 말기 호족인데요. 양길의 부하가 궁예였어요. 궁예가 양길의 부하로 성장을 하게 되죠. 함정으로 넣어놨네요. 같은 시대 인물로 견훤, 궁예, 양길. 만적은 고려시대 인물입니다. 10번은 견훤이었어요. 11번 가볼까요? 자, 고려시대 문제. 노비가 아닌 사람 검사에서 해방시켜줘라. 노비한검법은 고려 광종이죠. 광종의 노비가 아닌 사람 검사하는 방법. 왕권강화 광종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인종, 서경천도를 계획하다. 자, 인종은 항상 이자겸이라던가 묘청이 함께 나와야 돼요.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 3번 태조, 북진정책을 추진하다. 영토를 청천강에서 영만까지 확장을 하게 된 태조 왕건에 대한 내용이고, 현종 때 5도 양계, 고려의 지방행정 5도 양계가 만들어집니다. 5도에는 5명의 안찰사가 관리를 하고요. 양계는 군사령관, 병마사가
관리를 하는 국경지역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자, 요거는 기억 키워드로 제가 드리죠. 광종의 노비한 건법, 광종의 과거제. 자, 광종이 단독 문제가 나왔다면 다음 회차는 성종이 나올 확률도 많습니다. 성종 공부도 하셔야 돼요. 다음 12번. 자, 고려시대 문화재 문제가 나왔어요. 문화 문제 많이 쏟아지고 있죠. 12번은 고려 문화. 고려 문화. 백제 문화 나왔었고요. 그죠? 발해 문화 나왔고 이번에 고려 문화입니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 고려하면 청자가 많이 들어가지요. 자, 고려하면은 초창기에 순청자. 그 다음 순청자에서 상감청자. 고려 후기에 분청사기. 조선 전기까지 이어지고 조선 중기에 백자. 조선 후기에 순백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표면에 무늬를 새겨 파내고 이거를 상감기법이라고 해요. 상감기법. 상감기법으로 만든 청자는 3번 상감청자가 되겠어요. 상감청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살인들의 순수한 절기를 강조하는 문화재 하면 순백자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도자기 하면 분청사기.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자, 고려시대 중앙정치기구. 심화편에서는 발해의 이 감찰기구 중정대가 나왔고요. 기본편에서는 고려의 감찰기구 어사대가 등장했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감찰기구 어사대는 쉬운데 이런 것 좀 알아두셔야죠. 어사대 관원은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이라 불렸으며 대간은 관직 임명동의권, 서경권과 왕의 명령을 거부할 봉박, 왕에게 간쟁할 수 있는 권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대간이었죠. 의정부는 조선시대 삼정승 회의기구, 중추원은 고려시대 왕의 비서기구, 도병마사는 고려시대 독자적 회의기구, 국방회의기구, 도병마사가 원래 잘 나오는데 이번에는 어사대를 출제했습니다. 어사대. 14번 볼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 왼쪽을 보니까 정중부라는 이름 이런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정중부 하면 무신정권 초기 혼란기죠.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있고요. 삼별초 항쟁 가는 무신정권기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고려 무신정권. 무신정권. 김원창이 난을 일으킨 것은 통일신라 말기. 최후가 정방을 설치하였다. 무신정권기죠. 자, 이거 우리 문벌귀족 사회부터 시작해서 문벌귀족, 무신정권,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고려의 귀족 사회 흐름과 변천인데 그중에 무신정권 보시면 초기 혼란기,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그 다음 최씨 안정기, 최충원, 최우, 최항, 최희. 최후, 무신정권이잖아요. 2번이 정답이고요. 묘청의 금정벌 주장은 무신정권 바로 직전. 문벌귀족 사회죠. 문벌귀족. 함정이었어요. 서희의 강동육주 획득은 고려 전기입니다. 고려 전기. 문벌귀족 사회입니다. 문벌귀족. 조금 난이도 있네요. 역시 3점이었어요. 고려시대가 2, 3, 4번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3번, 4번은 무신정변 이전. 최후는 무신정권.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5번 가볼까요? 자, 최고교육기관. 15번. 고려의 교육기관입니다. 다른 시대별 교육기관 공부하셔야 되겠지요? 성종 때 만든 학교. 고려시대 학교는 국자감이 정답이죠. 자, 경당은 고구려 지방에서 만든 학교. 중앙에는 태학을 만들었고 지방에 경당 설치. 향교는 고려시대는 고려시대인데 지방에 설치한 교육기관. 주자감은 발해의 중앙교육기관. 기타, 국학, 신라의 교육기관. 조선, 성균관. 이 정도 정리하셔야죠. 5번은 신라, 6번은 조선, 4번 주자감은 발해, 고려는 국자감, 향교는 고려랑 조선의 지방교육기관, 경당은
고구려의 지방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15번 교육기관 국자감 문제였어요. 16번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학습 주제로 적절한 것은 최영, 최무선, 이성계, 고려 말기,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막으면서 성장한 신흥무인 세력에 대한 내용이죠. 신흥무인 세력.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 정답 왜구의 침략. 2번이 정답이네요. 16번은 고려 말기 신흥무인 세력에 대한 내용이에요. 몽골의 침입과 항쟁이 나오려면 삼별초가 다뤄져야 되겠고요. 여진정벌과 동북구성은 별무반이 등장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기본이라 하더라도 군부대에 이렇게 섞어놓으면 문제 난이도 높아지죠. 서양함대의 침입과 척하비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 병제병신척, 우리 이렇게 정리하죠. 정답은 신흥무인 세력 2번이었어요. 17번 조선으로 뜨네요. 조선 초기 왕들의 업적, 태조, 태종, 세종 다 중요하죠. 17번은 태종과 관련된 업적입니다. 호패법, 계미자, 전국 8도. 자, 균역법은 후기 영조. 수조권을 현직 관리에게 지급하는 직전법은 세조. 오군영 체제가 완성된 것은 훈련도감, 어영청, 수어청, 총용청, 마지막 숙종 때 금위영, 숙종입니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면서 육조의 이 판서들을 왕에게 직접 보고시키. 야, 육조, 나한테 직접 보고해. 태종의 업적이죠. 육조 직계제. 17번은 육조 직계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18번 가볼게요. 다음 가상 뉴스 보도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경복궁으로 궁궐의 이름을 결정했네요. 경복궁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입니다. 즉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네요. 이후 1번 흑창이 운영되었다. 이거 고려 태조가 흑창 만들었죠. 민생안정책으로 고려 태조.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고려 태조. 한양의 시전. 이게 뭐예요? 장사를 하는 관청과 궁궐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시전이 설치되었다. 조선시대 3번이고요. 정동행성 폐지는 고려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공민왕의 업적이에요. 정동행성은 공민왕이 폐지를 하면서 자주개혁 정치를 단행하게 되죠. 19번. 여기는 시전 설치가 됐고요. 자, 가에 들어갈 과학기구입니다. 세종대왕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죠. 세종대왕 때 만들어지는 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햇빛이 없어도 한밤중에도 시간을 알 수 있게 한 자경루가 되겠네요. 이거 보너스 문제네요. 비가 온 것을 관측하는 치국이 비온 양, 강수량을 측정하는 거고요. 혼천이는 해시계입니다. 해시계. 혼천이는 별자리 관측기구예요. 관측. 천문. 양불구가 아니고 앙불구. 앙불구가 해시계예요. 앙불구 해시계. 혼천이는 별자리 관측. 그러니까 천문을 이제 연구하는 개념이죠. 절기라던가 계절, 바람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별자리를 관측합니다. 즉 농경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모두 민생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과학기구들이 되겠어요. 19번은 자경루, 조선시대 문화 파트가 나왔네요. 문화재. 과학기구. 자, 20번 가볼까요? 밑줄은 이 왕의 업적. 훈민정음, 농사직설.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직설을 편찬한 건 세종대왕 때 일입니다. 세종대왕은 나오고 또 나옵니다. 우리나라 영토 최윤덕 장군과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사군육진을 개척한 게 세종대왕의 업적이고요. 경국대전 완성 성종. 리듬감 있게. 대동여지도는 김정호 조선 후기.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 숙종 시기에 청나라하고 국경선을 정하는, 경계를 정하는 비석
백두산 정계비를 숙종 때 만들게 됩니다. 세종대왕 20번은 세종대왕 문제. 우리나라 영토 압록강, 두만강까지 영토를 개척한 세종대왕의 내용이 됐고요. 21번 가볼게요. 자, 조선시대 문화파트네요. 문화파트 문제가 이번 회차에 좀 많았어요.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안견의 목류도원도가 정답입니다. 목류도원도 4번이 정답이고, 조선 후기 김홍도가 그린 무동도, 김홍도, 조선 후기에 발견된 김정희의 세한도, 그 다음 정선이 진경산수화 기법으로 그린 인왕제색도, 조선 후기, 조선 전기 안견의 목류도원도 문제가 나왔어요. 다른 그림들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회차 때는 조선 후기 신윤복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신윤복 그림. 22번 가볼까요? 자, 중종, 지읒 2번, 중종, 조광조, 지읒 2번. 도학정치, 소격서 폐지. 소격서라는 것은 도교를 주관하는 관청입니다. 성리학의 나라인데 도교를 왜 주관하냐? 없애자. 이걸 주장한 인물이죠. 성학지교는 율곡이, 백운동 서원을 건립한 건 풍기군수 주세붕. 문제 어려워요, 이거. 조광조는 지방 살인들을 천거하는 개념 현량과 실시를 주장합니다. 그 다음 훈구의 공로를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위훈삭제까지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시언력은 1년을 365일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김육이 주장합니다. 김육. 조선 후기에. 이 김육의 시언력이 정답이 될 기본에서는 확률은 없고, 좀 유명한 인물, 조광조나 율곡이, 이황 이런 인물들 정리하셔야 돼요. 22번 조선 인물, 조광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당연히 나올 전쟁이죠. 임진왜란이 나왔네요. 임진왜란이 나왔으니까 다음 회차는 정묘호란 또는 병자호란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임진왜란 3대 대첩,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 진주 대첩이잖아요. 김시민, 곽재우. 여기는 진주 대첩 나왔고 의병장 곽재우가 나와 있습니다. 임진왜란입니다. 1번, 천리장성은 2번 만들었어요. 고구려가 당나라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었고, 고려가 거란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었죠. 거란의 3차 침략 이후에. 자, 임진왜란 하면 3대 대첩,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 2번이고요. 황룡사 구축목탑은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 때, 몽골 침략 때 불탑니다. 윤관아가 아니라 윤관이 별무반 편성을 건의한 것은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여진정벌을 위해서 별무반 편성을 건의하였고 동북구성 축조로 이어집니다. 자, 전쟁 문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어요. 임진왜란 나왔으니까 다음 회차는 정묘호란 또는 병자호란 나올 수 있습니다. 24번. 자,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친 왕. 인조반정으로 왕의 자리를 쫓겨나서 왕의 시호를 받지 못한 광해군이죠. 광해군 단독 문제. 자, 대전 회통. 법전 중에 회통에 히읗 들어가는 거 잘 보시고요. 히읗 들어가는 흥선대원군 때 대전 회통이 편찬됐고, 진주농민봉기 이후에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철종이 삼정이정청을 설치합니다. 3번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키워드. 정조, 짱용영, 쪼개문신제, 정조의 업적이죠. 대동법은 바로 광해군 때 첫 시행이 됐어요. 특산물 대신에 쌀과 동전으로 거둬라. 대동법 중요하죠.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대동법이었어요. 자, 25번. 아, 어려운 거 나왔네요. 3점이죠. 이거 어려워요, 이런 거. 불상. 문화 파트입니다. 시대별 문화 묶었습니다. 시대별 문화 파트. 문화 문제가 기본에 좀 많네요. 문화재, 문화 파트, 또 문화 파트 또 나왔네요. 자, 백제, 서산, 용현리, 마이열의 삼조운상. 백제. 경주, 석굴암, 통일신라. 파주, 용밀이, 마이불, 입상, 고려시대. 순서대로 가나다. 1번이 정답입니다. 문화 파트는 시험 보기 전에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자, 칠판 좀 정리하고요. 절반 끝냈으니까 26번 정리하고 돌아와서 이어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25번까지 절반을 끝내고 칠판 정리한 뒤에 26번 다시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26번은 우리 기본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세시풍속 문제입니다. 심화에서도 종종 다루지만 기본에서는 거의 뭐 매번 나오죠. 이게 1점으로 나오다 보니까 많이들 포기하시기도 하는데 우리 이거 네이버 한주사 카페 가족 여러분 한주사 카페에 특강 올려놨어요. 세시풍속 특강. 달달달달 암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 특강 한번 보시면서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26번 쉽게 나왔죠. 음력 8월 15일에 햇곡식 햇과일로 차례 지내고 성묘하고 강강술래 송편. 송편하면 추석이잖아요. 이 정도는 뭐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네 타는 날 음력 5월 5일 단오 음력 1월 1일 새해 설날 떡국 먹는 날 한식 4월 5일 4월 5일이고요. 찬 음식 먹는 날 이렇게 되겠습니다. 26번은 추석 어렵지 않은 문제 세시풍속 나왔고 26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어렵죠. 27번. 자, 지역입니다.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송산리 고분군에 가면 백제문화를 만날 수 있어요. 자, 백제 하면은 여러분 여기가 백제잖아요.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금치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군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 공주죠, 공주. 정답 2번이네요. 우선 백제 문화에서 유추하셔야죠. 고구려, 신라, 백제. 연천은 이제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가 있죠. 주먹도끼가 발견된 지역이 되겠어요. 공주. 공주 지역 문화재가 출제가 됐네요. 좀 이런 거는 백제에서 위치, 전라도하고 충청도라는 거 파악하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이런 거 체크하시고. 조선 후기, 경강상인, 그 다음 조선 후기. 1번. 내상이 일본과의 무역을 주도하였어. 자, 여기 의주의 만상, 개성의 송상, 서울의 경강상인, 그 다음 부산의 내상. 이 내상이 일본과의 무역을 하지 않습니까? 조선 후기. 조선 후기. 맞는 내용이에요, 이거. 2번 병란도에서 송과의 무역이 이루어졌어. 자, 국제무역항 병란도는 고려시대 무역항이잖아요. 2번 틀렸네요. 고려시대. 3번. 물건 납품업자 공인은 조선 후기에 등장을 했고 거꾸로 하면 시장이네요. 5일장, 7일장과 같은 장시가 2천여 개로 늘어나는 시기.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28번은 조선 후기. 경제 파트에서 나왔네요. 경제. 경제,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 파트가 나왔어요. 자, 29번 퀴즈 문제입니다. 조선시대에 정부가 부족한 국가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곡물, 돈 등을 받고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거.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이네요. 조선 후기 사회 파트가 나왔고요. 사회 파트.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 돈 주고 이거 사서 내 이름 쓰면 양반이 됩니다. 바로 공명첩, 납속책. 1번이 정답이죠. 납속책과 공명첩을 통해서 신분이 상승되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수가 무려 70%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 공명첩과 납속책. 합법적인 신분 상승 방법이죠. 자, 사창제는 흥선대원군이 환곡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민간업자들의 창고를 개방시키는 사창제, 흥선대원군. 영정법은 인조 때 이 세금 수치를 1결당 4도로 고정시킨 개념. 인조의 영정법. 호포제 역시 흥선대원군. 양반에게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 흥선대원군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납속책과 공명첩. 조선 후기 사회 파트 문제였습니다. 30번 갑니다. 자,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토지개혁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이에요, 상. 나는 마을 단위로 농민과 함께 경작하고 마을 고을 여자를 써서 여전론을 주장한 인물은 정약용 선생이었죠. 정약용의 여전론. 자, 동학을 창시한 인물 최재우. 추사체 하면 김정희 선생.
목민심서가 정약용 선생이었죠. 사상의학,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재마. 어려운 문제죠. 이런 것들도. 정약용 선생 말고 나머지 보기의 인물들도 파악하셔야 되겠어요. 인물사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자, 31번. 또 인물 문제네요. 우암, 북벌주장, 예성논쟁 때 대립, 노론의 영수, 우암, 송시열 선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송시열. 바로 송시열이네요. 정답 2번이죠. 자, 북학파 중에 중상학파, 소비를 강조하고 이 수레를 만들자고 주장한 박지원, 양반전과 호지를 쓴 인물. 정몽주는 고려 말 온건개혁파였죠. 온건개혁파.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최재공. 이 최재공의 경우에는 성리학을 이제 공부한 인물로서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겠어요. 다음 32번 가볼게요. 다음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정조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했다. 고금도서 집성의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수원화성 축조, 정약용, 유득공 박제가 같은 서울 출신 인재를 검서관으로 등용했어. 정조는 연구기관으로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성균관은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 집현전은 세종대왕이 설치한 연구기관, 홍문관은 성종 때 만들어진 자문기구였죠. 조선의 각 기구입니다. 기구. 그 중에 규장각이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연구기관. 참고로 이 강화도에는 외교장각을 만들었죠. 강화도에 외교장각을 만들었는데 병인양요 당시에 프랑스가 쳐들어와서 외교장각 의궤를 약탈해 갔습니다.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33번 가볼까요?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당백전 나왔네요. 여기서부터는 근현대사가 되겠습니다. 근현대사 문제들. 당백전은 한 개당 100배 가치의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가 나왔고요. 당백전을 발행해서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사용을 했죠. 1번 고려시대 공력 원산총파업 일제강점기 1920년대 독립운동가의 헌병경찰 일제강점기 1910년대 경복궁 중건 정답 4번이 정답이죠.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왕권 강화, 민생안정, 외세와의 관계 개념에서 충분히 정리해드리고 오고 있어요. 경복궁 중건 당백전 정답이었습니다. 34번 가볼까요? 자,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거를 물어보고 있네요. 34번입니다, 지금. 자, 강화도 조약 1876년. 강화도 조약 1876년. 근현대사 사건 순서네요. 사건 순서. 흐름이네요. 흐름. 1876년 강화도 조약, 1910년 조선총독부 설치, 1905년 을사늑약. 순서대로 하자면 강화도 조약, 을사늑약, 조선총독부. 아마도 일제의 침탈 과정을 묻는 문제로 출제한 것 같아요. 아주 잘 만든 문제. 2번이네요. 1876년, 1905년, 1910년 순서대로. 강화도 조약으로 첫 번째 개항, 일제의 침탈이 시작이 되었고 외교권을 강탈해간 을사늑약, 그 다음 조선총독부, 일제강점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죠. 35번입니다. 자, 사건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개화정책을 둘러싼 갈등. 자, 신식군대 별기군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던 구식군인들의 반란, 1882 이모군란 문제가 나왔어요.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반란, 이모군란. 영향이죠. 이모군란 때 민씨 세력이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청나라의 군대가 이모군란을 진압하였고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고 고문을 파견하면서 내정 간섭이 심화됩니다. 좋은 문제죠. 1번은 강화도 조약이랑 묶으셔야 되겠고요. 통일기무화문은 1880년 본격적인 개화 담당 부서입니다. 외교장각은 뭐라 그랬어요? 1866년 병인양요에 대한 내용이죠. 병인양요, 의궤 약탈, 프랑스까지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알겠죠? 자, 36번 칠판 좀 정리해볼까요? 35번까지 우리 함께 정리해봤고요. 36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찾으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일본이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경부선 철도를 서두르고 있다네요. 자,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은 1904년에 일어났죠. 경부선 착공은, 그러니까 완성은 1905년입니다. 1900년대 상황으로 무엇이 오르냐? 1번, 훈련도감은 99년입니다. 이때 없죠. 황국신민서사 1930년대입니다. 치안유지법 1925년이고요. 땅을 보호하자 황무지 개간 저지 1904년 보안회가 만들어져서 일제 황무지 개간을 저지하였죠. 굉장히 좀 난이도 있는 문제. 이거는 보안회 1904년 시대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애국개몽운동단체로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정리하셔야 됩니다. 신민회가 아니라 보안회를 가지고 왔어요. 37번. 자, 키워드는 네 번째 줄에 독립문을 세웠다. 그리고 독립관을 만들었다. 1896년에 창설된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형평운동을 전개한 것은 1920년대 조선 형평사 백정들이 조직했죠. 독립협회 하면은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이렇게 이어지죠. 민중개몽운동 1898년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정답 2번. 3번 한국광복군은 194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군부대가 되겠고요.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1931년에 만들어진 조선어 학회입니다. 조선어 학회. 조선어 학회가 정답이 되려면 3점이 된다거나 심화편에서 다루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38번. 땡의 넋을 기리는 일본인들. 일본 미야기현 다이린사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후, 이토를 처단한 건 우리 안중근 의사죠. 인물사 문제 나왔고요. 안중근 의사 문제입니다. 대종교를 창시한 건 박중빈.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면서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였죠. 3번은 신채호 선생이 의열단의 행동강령,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셨고요. 파리강화 회의에 파견 가서 독립청원을 요청한 건 김규식 선생이죠. 김규식. 정말 나올 만한 중요한 인물 안중근 의사 문제가 나왔어요. 자, 39번. 역시 또 인물 문제이네요. 가네코 후미코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 민족운동인 땡을 목격하고, 민족운동 아니군요. 박열 영화도 있잖아요. 박열. 그쵸? 후미코가 최대 민족운동, 3.1운동을 목격했죠.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3.1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1운동 한번 찾아볼까요? 순종의 인산일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고종의 인산일에 일어난 게 3.1운동이었고, 이건 60만세 운동이죠. 대한매일 신보의 후원을 받은 것은 1907년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단발령의 반발로 일어난 것은 1895년 을미의병이고요. 3.1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된 걸 넘어서서 해외로 퍼지게 됐죠. 4번이 정답이에요. 3.1운동과 관련된 내용. 자, 40번.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동아일보가 마치 최초의 포토샵, 일장기를 지웠죠. 그죠?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 받고 되게 슬퍼하는데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있었어요. 이걸 동아일보가 일장기를 삭제하는 일장기 말소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손기정 선수. 나훈규는 1920년대에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제작한 인물입니다. 요 정도, 나훈규의 아리랑 정도 보시면 되겠고, 안창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하늘을 처음으로 나른 비행사가 되겠습니다. 손기정 선수 문제가 나왔고요. 41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일제는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우리 이 당시에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만주사변은 1931년에 일어났죠. 만주사변을 일으키자 중국도 일본과 싸워야 됐어요. 그래서 한중 연합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의 이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남만주 조선혁명군의 영릉과 흥경성 전투로 이어지면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고요. 신간에는 1927년
민중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에 만들어졌고요.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 임시정부에서 소집합니다. 신흥무관학교 1911년 신흥강습소에서 1919년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죠. 지금 묻는 문제는 30년대 한중연합작전이었어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 이거 상입니다. 시대 구분을 하셔야 돼요. 41번은 시대 구분. 일제강점기 시대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42번 역시 시대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산미증식 계획은 1920년대죠. 쌀 생산량을 늘려서 우리나라에 있는 쌀을 일본으로 잔뜩 가지고 가는 계획.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더 많아서 우리는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와 연명하던 바로 힘들었던 그 시기입니다. 20년대. 자, 재중원은 1900년대. 광주학생항일운동 1929년. 20년대. 2점짜리인데 난이도 있네요. 2번 정답이고요. 교조신원운동 1890년대. 국채보상운동 1907년. 시대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 문제. 20년대는 광주학생항일운동, 29년에 일어난 독립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인물 문제가 되겠고요. 인물 문제 아니네요. 내 살림 내 것으로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 주도로 일어난 물산장려운동이죠. 물산장려운동.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분화로드 운동은 동아일보에서 문맹퇴치 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의 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글 가르치는 거고요. 문자보고 운동은 이 조선일보에서 실시했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우리가 돈 모아서 모금 운동을 통해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대학 만들자.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에서 실시합니다. 물산장려운동 문제였어요. 물산장려운동. 1920년대에 일어났죠. 자, 44번. 일제강점기가 되겠네요. 군국주의의 심장을 겨누다. 민족적 차별에 분노하며 독립운동가로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한다. 한인애국단 단원이면서 일왕 마차에 수류탄을 던진 한인애국단 1호 단원 이봉창 의사입니다. 김원봉 선생은 의열단의 단장이면서 조선혁명당, 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 창설로 이어졌고요.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1930년대 저항시를 쓰신 윤동주 시인. 한인애국단 단원이지만 이봉창 다음에 의거에 나서신 이 홍커우 공원에 폭탄을 투척한 윤봉길 의사. 44번은 이봉창 의사의 문제입니다. 일본 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신 분이죠. 자, 45번 가볼게요. 현대사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밑줄근 위원회,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다루는 부분이 되겠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는 신탁통치 끝나고 이 나라 어떻게 세울지 미소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자, 미소 공동위원회의 역할, 정답 2번이네요. 남북조절위원회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진 위원회가 되겠고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여운형 선생께서 국내 치안을 담당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기 위해 준비한 단체입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승만 정부 시기에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지만 이승만의 방해로 소극적인 태도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2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46번 현대사. 대한민국 경제사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사.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경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300산업, 원조경제. 6.25 전쟁 끝나고 미국 원조를 통해서 300산업과 원조경제가 발달했죠. 1번 정답이고요. 중화학공업의 육성. 이거 1970년대. 자, 삼저호황 1980년대. 외환위기는 1990년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사는 항상 시대별로 나오니까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47번. 자,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벌어졌고 분신하신 우리 전태일 열사입니다. 제발 하루에 12시간만 일하게 해주십시오.
한 달에 제발 2번만 쉬게 해주십시오. 이걸 강조하신 전태일 열사. 정답은 4번이네요. 김주열 열사는 김주열 학생은 저기 4.19 혁명이죠. 1960년 4.19 혁명.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마산에서 본격적인 시위가 시작이 됩니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때 활동하신 민주주의 투사들이시죠. 책상을 턱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말도 안 되는 이 고문치사 사건. 최루탄에 맞아서 돌아가신 우리 이한열 열사. 87년 6월 민주항쟁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48번. 밑줄 그은 이 사건입니다. 40년 전에 발생한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네요. 심화에서도 광주 민주화 운동 문제가 나왔었어요. 기본이니까 바로 그냥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승만의 하야를 요구한 4.19 혁명, 호원 철폐, 독재 타도, 직선제 개헌을 성공리에 이끈 6월 민주항쟁,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끝내고자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1979년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49번 정부 시기가 되겠어요. 그림으로도 풀 수 있는데 노태우 정부죠. 올림픽, 3당 합당, 남북기본합의서. 이 남북기본합의서가 또 키워드예요. 노태우 정부 문제입니다. 다음 회차 땐 김영삼 정부가 나올 수도 있고 김대중 정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이승만 정부, 재헌국회. 베트남의 국군 파병, 박정희 정부. 노태우 정부 때 소련이 붕괴되면서 본격적으로 소련, 중국과의 국교가 수립됩니다. 3번이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은 김대중 정부가 되겠어요. 시대별, 정부별 특징들 문제 나오니까 꼼꼼하게 잡고 계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한 올라가가지고 김정일 만나고 오는 2차 남북 정상회담, 남북 공동선언, 그 다음 행정중심, 세종시 건설 시작. 경부고속도로 준공은 박정희 정부. 1970년에 완성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명박 정부죠. OECD에 가입한 건 김영삼 정부. 에이펙,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개최. 좀 난이도 있었네요. 노무현 정부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50번은 정부 정책 중에 노무현 정부가 되겠네요. 자, 숨가쁘게 1번부터 5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는 다음 회차 합격을 위해 여러분의 약점 공략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면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개념과 쉽게 들어가실 수 있게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가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회차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온라인 특강, 라이브 특강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박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